안녕하세요. 꿈이 쏟아지는 책방, 꿈책방입니다. 오늘은 산골 소녀의 이야기 1980년 초등학교 4학년 늦은 10월에 첫눈이 내린 일기입니다. 백두산 천지못에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퍼졌던 그 시절 추억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산골 소녀의 일기가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항상 큰 용기가 됩니다. (1980년 10월 17일) 금요일 맑음. 제목 미술시간. 미술시간이 있었다. 셋째 넷째 시간이다. 제목은 요즘 있었던 일 중 재미있는 장면 그리기였다. 처음엔 봄 소풍 때 산에서 숨바꼭질 할 때 것을 그렸다. 선생님께서 이것은 그리지 마라 하셔서 운동회 날 인공위성 날릴 때를 그렸다. 점심시간에 색칠 덜한 사람은 다 하고 점심 먹으라고 하셔서 난 덜 칠하여 점심도 못 먹고 들어갈 종이 쳤다. 넷째 시간에 스케치는 거의 다 마치고 색칠할 때 우리 교실에 장학사 선생님께서 들어오셨다가 10분도 안 되어 나가셨다. 5교시가 시작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림을 다 그리지 못하였다. 1980년 10월 18일 토요일 맑음. 제목 나쁘다 토요일. 토요일이 나쁘다. 왜냐하면 받아쓰기를 한다. 10문제씩이다. 받아쓰기에서 성적이 좋아야 1분단. 1분단에 앉은 사람도 2, 3, 4분단으로 간다. 2, 3, 4분단에 앉은 아이도 성적이 좋으면 1분단으로 오고 나쁘면 3, 4분단으로 내려간다. 내 옆작은 40점이어서 2분단으로 갔고 경도가 80점이어서 내 옆에 왔다. 난 90점이다. 성적이 나쁘면 숙제가 많고 100점에서 80점까지는 숙제가 조금이다. 내 옆에 앉았던 귀진이는 나의 나쁜 점만 골라서 말하고 자꾸 말다툼이 많았다. 누구나 자신이 테스트 받는다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시험은 항상 부담스럽습니다. 시험을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을 듯 합니다. 성적에 따라 앉는 자리가 정해지고 숙제가 정해졌으니 시험을 잘 보는 아이도 토요일이 나쁘다라고 하는데 시험이 어려운 친구들은 오죽 더 힘들었을까요? 시험이 없는 세상, 똑같은 답을 기준으로 천편일률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생각이 나름의 답이 된다면 안 될까요? 1980년 10월 19일 일요일 맑음. 제목 괴물. 뉴스를 들었다. 백두산 천지못에 괴물 7마리나 나타났다고 한다. 이 괴물이 사람 잡아먹고 산다고 한다. 이 괴물이 죽으면 석유가 된다 하고 총을 쏘아도 불만 약간 나고 죽지 않는다고 한다. 이번엔 통일할 기회가 많고 괴물이 날아다니고 물 위에서 산다고 한다. 괴물이 참 크다. 처음에 2마리였는데 5마리가 불어나서 7마리다. 그 괴물이 북한 공산당만 잡아먹고 죽을 때는 우리나라에 와서 죽었으면 하는
앙큼한 마음이 싹 들었다. 이런 이상한 소문이 돌았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소문만이 아니라 뉴스까지 나왔네요. 백두산 천지못에 괴물이 7마리가 나타났는데 사람을 잡아먹고 죽으면 석유가 된다니 공룡이 나타나기라도 했나 보네요. 재밌습니다. 잡아먹는 것은 북한 사람이었으면 하고 죽을 때는 남한에 와서 죽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순수합니다. 스스로 앙큼한 생각이라고 하니 입가에 웃음이 돕니다. 1980년 10월 20일 월요일 맑음. 제목 파마 라면 머리. 여자 동생 영자의 머리가 좀 길다. 내가 자꾸 머리를 빗으로 빗기고 다듬는다. 콩잎을 뜯어내고 줄거리를 반 접어 접은 사이에 머리카락을 조금 끼워서 감고 접은 사이에 한쪽을 끼운다. 2시간쯤 있다가 풀어보았다. 정말 미장원에서 파마한 것 같이 곱슬곱슬하였다. 빗기고 다듬으니 예쁘기 짝이 없었다. 하얀 얼굴에 곱슬머리 인형같이 예뻤다. 콩잎의 잎부분을 훑어내고 가운데에 남은 줄기를 반으로 접습니다. 그곳에 머리카락을 돌돌 감아 줄기의 끝부분을 접은 고리에 끼워 고정시켜 둡니다. 시간이 흐르면 곱슬곱슬한 파마머리가 잘 되었나 봅니다. 동생이 참 예뻐 보였네요. 하얀 얼굴에 곱슬머리 인형처럼요. 어릴 때 아카시아 나뭇잎을 훑어내고 줄기로 곱슬머리를 만들었던 기억은 있지만 콩잎 줄기로도 했었네요. 머리를 감으면 다시 생머리로 돌아가지만 그 순간 예쁘게 변신하는 데에는 최고입니다. 미용실은 갈 수 없지만 우리들의 재미있는 미용실 놀이랍니다. 1980년 10월 21일 화요일 맑음. 제목 단풍. 빨갛게 노랗게 물든 것 그 무엇일까? 산마다 들마다 울긋불긋 물든 단풍이 우리 아기 손같이 예쁘다. 그 누가 물들여 놓았나요? 산의 단풍이 빨갛게 노랗게 물들어 참 예뻤나 봅니다. 고개를 들면 눈길이 닿는 곳마다 산이었지요. 온 산에 단풍이 들었나 봅니다. 깊은 산속이라 단풍이 빨리 들었네요. 우리 아가 동생 손같이 예쁜 단풍을 보고 동시를 지었습니다. 1980년 10월 22일 수요일 맑음. 제목 투표일. 국민투표일이다. 새 헌법을 만들어 좋으면 0표, 반대면 X표 한다. 주민등록 도장을 가져간다.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20세 이상이면 모두 간다. 우리 집 엄마 아빠도 북곡국민학교에 간다. 그래서 내가 밥하고 호박전도 구워 먹었다. 새 헌법 중에는 내가 아는 것은 죄인의 친척도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은 한 번만 한다. 7년간. 대통령 권한이 적다. 죄인은 재판할 때 공정하게 할 것. 이와 같은 4가지를 알고 있다. 내 생각에는 다 좋다고 생각된다.
1980년 10월 23일 목요일 맑음. 제목 20일날. 지난 20일날 이장 아저씨와 처음 보는 아저씨와 반장 아저씨께서 오후에 우리 집에 오셨다. 처음 보는 아저씨께서 아버지께 인사를 하고 봉투 하나를 가져오셨다. 그 안에는 빠짐없이 투표하자고 쓰인 헝겊 2개와 민침 2개와 봉투 조그마한 것 1개를 주시고 아버지가 도장을 찍었다. 투표날 꼭 도장과 주민등록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하고 말하고 갈 때에는 영표 많이 찍어야 됩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가시고 난 뒤 내가 아버지께 아버지여, 민주주의 사회인데 왜 갈 때 그런 말을 하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하는데요. 하고 여쭈어 보았더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 오늘 학교에 가니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서울 사람 같으면 멱살 들린다고 이야기하시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잊어먹고 어디인가 투표하는데 면장이 보리밥 한 톨이라도 먹으려면 영표하시오 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런 말을 듣는다고 생각하고 나는 아는 사람이 되게 열심히 공부하겠다. 1980년 10월 24일 금요일 흐림. 제목 친구. 가장 친하게 놀던 그 아이. 만나면 언제나 미소 짓던 영숙이다. 그런데 요사이 나와 잘 놀지 않고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한다. 영숙이는 공부도 잘한다. 5반 부회장이다. 난 나와 잘 놀지 않는 것이 서운하다. 한 개의 콩도 갈라 먹고 아는 것이 있으면 가르쳐 주던 그 아이. 그전에처럼 친해 주었으면 좋겠다. 1980년 10월 25일 토요일 눈. 제목 눈. 오전에 눈이 내리지 않고 오후에 집에 있을 때 눈이 펄펄 싸래기 눈이 왔다. 한참 있다가는 눈이 굵은 게 왔다. 벌써 음력 9월인데 눈이 온다. 배추가 꽁꽁 얼었다. 온 세상이 새하얗게 되어 버린 것이다. 비가 오다가 눈이 왔다. 1980년 10월 26일 일요일 눈. 제목 첫 추위. 자고 일어나니 새하얀 눈이 10cm 정도 내렸는데다가 비가 약간 와서 얼음으로 되었다. 물이 높게 얼었다. 낮에도 눈이 조금 왔다. 첫 추위라서 그러는지 춥기가 짝이 없었다. 털옷을 내어 입었다. 바람이 싱싱 불어서 더 춥다. 어쩐지 바람이 너무 세어서 어떤 집에 건조실의 지붕이 날아간 집도 있다. 1980년 10월 27일 월요일 맑음. 제목 학교에 늦게 감. 아침에 밥이 늦어서 늦게 등교하였다. 오늘같이 늦게 온 때는 없었다. 나하고 같이 오는 아이들은 빨리 갈 생각조차 안 한다. 그래서 2학년인 영희에게 장갑을 주고 빨리 가자고 하고 달렸다. 좀 뛰어오다가 발을 헛디뎠다. 넘어졌다. 손을 나무 있는데 짚어서 오른쪽 엄지에서 셋째, 제일 밑에 손마디가 나무에 쑥 들어갔다가 일어나니 푹 파였다.
금방 피가 나지 않았을 때 꾹 눌렀다. 재산에 다 와서 헝겊으로 감았다. 3교시가 끝났을 때 보니 손톱이 까맣게 되고 손가락이 부었다. 헝겊을 풀고 조금 있으니까 다른 손가락처럼 피가 돌았다. 그제야 마음이 놓였다. 벌써 첫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덮었네요. 10월인데 깊은 산속이라서 첫눈이 오고 겨울이 왔습니다. 얼음이 얼고 바람이 세게 불어 첫 추위의 위험을 톡톡히 갖추었네요. 산길에 눈이 쌓여 미끄러운 데다 내리막길을 뛰어내려오다가 미끄러지고 넘어지기가 다반사입니다. 손으로 바닥을 짚었는데 뾰족한 나무에 찔렸네요. 나무에 찔려 많이 아팠을 텐데 피가 나지 않게 꼭 눌러서 지혈을 하고 헝겊으로 묶었네요. 너무 오랫동안 세게 묶어 두었나 봅니다. 아프다고 울 줄도 모르고 스스로 알아서 다 처리를 합니다. 애 어른인 것이 마음이 짠합니다. 1980년 10월 28일 화요일 맑음. 제목 책 선전. 시간을 마치고 밖을 내다보았다. 첨성대 옆에서 어떤 신사가 책을 들고 연설을 하고 그 부근에는 아이들이 모여서 조근거리고 있는 것이 보여서 가보니 학력 만점을 사면 동화책 2권에 2,500원이다. 내일 점심시간에 판다 하며 이 내용이 실린 쪽지를 주었다. 난 아버지께서 안 사줄 일이 뻔하여 쪽지도 받지 않고 일찍 교실로 왔다. 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였으나 한숨을 크게 내쉬고 잊어버리려고 해도 아이들이 자꾸만 말을 하니 잊히지 않았다. 1980년 10월 29일 수요일 맑음. 제목 공부 시간인데. 대부분이 학력 만점을 샀다. 가게에 줄을 지어서 차례를 기다린다. 부럽기가 짝이 없었다. 영이기껏 동화책 한 권을 빌렸다. 점심시간에 읽다가 들어갈 종이 쳤다. 사회 시간이다. 공부할 생각이 없어진다. 읽던 곳을 보고 싶어 선생님 몰래 꺼내어 펴서 읽지도 않았는데 언제 보셨는지 야단을 치셨다. 그러고부터 이 시간은 선생님 말씀만 들었다. 내가 4학년 올라오고 공부 시간에 야단 들은 적은 처음이다. 난 종아리 맞은 적도 처음 2찰 맞았다. 집에 와서도 책 말을 꺼내지 않았다. 이 말을 들으면 어머니께서 못 사준다고 가슴 아파하시기 때문이다. 철이 많이 들었네요. 학력 만점이라는 자습서를 2,500원에 동화책 2권까지 끼워서 팔았나 봅니다. 저는 부모님께 말씀드려봤자 가난하여 소용이 없다는 것을 뻔히 알고 아예 안내 쪽지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괜히 어머니 마음만 아프게 한다고 말조차 꺼내지 않는 아이를 대견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빌린 동화책으로 위안을 삼지만 스스로 통제되지 않는 마음이었는데 선생님께 처음으로 매를 맞으며 마음을 다잡게 된 것 같습니다. 한숨을 크게 내쉬며 현실을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은 했지만 자습서를 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숨길 수 없었나 봅니다. 공부가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이 딴 데 가 있던 어린 마음을 다독거려 주고 싶습니다. 1980년 10월 30일 목요일 흐림. 제목 생각. 2학기에는 공부할 생각이 별로 없고 공부 시간에도 신경을 많이 안 쓰고 태도도 나빠진 것 같고 놀고 싶다. 넷째 시간만 되면 얼른 점심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잠도 오고 시험 점수도 나쁘고 하다. 선생님께서 자꾸 때리고 야단치면 정신을 차릴 것 같다. 태도가 좋지 못할 때나 시험 80점 밑으로 때리고 하면 좋겠다. 숙제도 어려운 것이나 신경 써야 할 것을 많이 내어주고 안 해오면 때리고 답이 틀리면 때리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1980년 10월 31일 금요일 맑음. 제목 솔방울을 따러 감. 4교시 마치고 5교시 시작할 때 비료 포대를 가지고 산에 1, 2, 3, 4학년이 갔다. 5, 6학년은 어제 갔다 왔다. 난 깨동이를 하려고 먼저 가서 땄다. 3분의 1쯤 되자 글이 없어서 솔방울을 땄다. 반포쯤 되어 학교에 왔다. 벌써 정교 화랑 어린이회가 끝났다. 우리 반은 참석하지 못했다. 마음이 떨렸다. 영숙이가 안 간 아이들은 벌을 받는다고 하여 마음이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겨울이 다가오니 교실을 따뜻하게 해줄 난로에 땔감을 준비하기 위해 산에 갔습니다. 깨동이는 썩은 소나무를 부수어 보면 소나무에 기름이라고 하는 송진이 뭉쳐 썩지 않고 있는 단단한 간소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난로에 불을 뗄 때 잘 타고 오래 타기 때문에 땔감으로 인기였던 것 같네요. 비료 포대는 20kg 쌀 포대의 크기입니다. 깨동이를 3분의 1쯤 채우고 나머지는 솔방울로 채워서 반포대를 따 왔나 봅니다. 지금은 난방이 잘 되어 있지만 시골 학교에서는 난로의 땔감을 선생님과 아이들이 직접 준비했답니다.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따뜻한 난로 위에 도시락을 얹어 데워 먹던 그 시절과 주전자 가득 옥수수차를 끓여주시던 선생님이 생각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